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won't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2월 첫 번째 발칙한 뉴스인데요. 다들 지내셨나요? 다들 저 보고 싶으셨죠? 아닌가? 오늘부터 다시 매일 12시 30분에 예전에 했던 그대로 발칙한 뉴스 라이브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예전처럼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칙한 뉴스 시작해볼까요? So salty. You sure you can handle?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짜 저도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발칙한 뉴스를 쉬었어요. 다들 잘들 지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들 올려주시는 이름들이 다 낯이 익어요. 잘들 지내셨죠? 네. 이게 좀 갑자기 많이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또 발칙한 뉴스를 12월 것도 2018년 한 달 딱 남겨놓고 오게 돼서요.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한 해 지나기 전에 와서 다행이죠? 어디 멀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요. 좀 제가 한 10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쉰 거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스스로 약간 적응이 안 되고 빨리 돌아오고 싶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쉬었으니까 열심히 하죠.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유튜브로도 라이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 이렇게 하고 또 같은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듯 합니다. 예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에 재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유튜브에도 같이 라이브를 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유튜브 업로드를 한 파일이 좀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동시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화질이 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수준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바라진 않는데 화질이 좋아지고 이런 걸 바라지 않는데 아무튼 한 1,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좀 테스트를 거쳐서 시행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뭔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저도.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와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발칙한 뉴스도 이야기들 같이 나눠봐야죠. 이것저것 뉴스들 그동안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발칙한 뉴스에서 한참 열심히 다뤘던 뉴스가 딱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한유총 사태. 아니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대체 뭐 한 거야 대체? 아직도 아니 그때 그 비리 터지고 그 사단이 났는데 눈치껏 좀 굽히고 나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성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적반하장이시더라고요.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뻔뻔해지신 것 같던데?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인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유치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거의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완전 단체로 폐원하겠다. 유치원 폐원하겠다. 인가증 찍고 난리였다면서요. 네. 심지어 오늘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유총 내 온건파를 상대로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까지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요. 자기들 거 지키겠다고 하는 행태가 진짜 도를 넘어선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사
제가 좌우 반전이 좀 된 상태인데요. 보실 수 있을까요? 한유총 온건파 원장의 폭행 협박, 댓글 작업 정황도. 이런 기사.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한유총 비대위원인 권모 씨 등 강경파, 한유총 안에서도 이게 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 15명이요. 한유총 서울지회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갔다고 해요. 서울지회 박영란 지회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영란 지회장이 한유총 내 온건파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 온건파라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난달 30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랑 이 서울지회장 박영란 지회장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지 않겠다. 응? 이게 뭐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난 걸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엄청난 이 비리가 터지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연히 내놔야 했던 얘기인데 이거 그냥 한 거예요. 학부모 불안을 주장하지 않겠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한유총에서요. 그래서 뭐 그럼 한유총은 공공성 따위, 회계 투명성 따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강경파라는 분들 15분이 모여서 이 서울지회 박영란 지회장 이분 얼굴 보이시죠? 네, 이분이신데요. 좀 흐릿한가? 네, 박영란 지회장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셔서 우르르 몰려가서 유치원 3법 통과되면 유치원 폐원하는 거 서울지회 니들도 동의해라.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거부해라 니들도 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유치원 자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유치원 자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단체 내에서 나오는 다른 목소리에도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몰려가서 이러는데 자율이 될까? 거의 무슨 그 안에서 그 한유총 비대위의 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이 난리통에 이 박영란 지회장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단체로 몰려가기 전에 이제 단체로 몰려가자고 자기들끼리 이 무슨 일부 지역 유치원장 단체 카톡방에 독려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유총 회원의 권익보호를 수호하지 못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지회장의 책무임을 알려줘야 한다. 오늘이 비대위에 반발하는 유치원을 차단할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했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이분들이 뭐다? 지금 뭐 교육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유치원, 한유총 회원, 유치원 원장들 개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1순위. 오로지 그거 1순위도 아니고 뭐죠? 유일한 거죠. 유일한 목표. 자기들의 이익, 권익 보호 이게 지금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들이 비난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폐원하겠다 협박하고 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협박을 안 하겠죠. 오로지 중요한 건 자신들의 권익 보호. 이거에 반발하는 유치원은 싹을 자르겠다. 이런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아주 이걸 위해서라면 폭행, 협박 이런 것도 불사하겠다는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섭죠. 거기다가 지회장이 지금 이렇게 막 몰려가서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쓰러지셔서 119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 부지회장이 계셨겠죠. 부지회장을 이분들이 사무실에 가둬놓고 뭐야 무서워 사무실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뭐 거의 조직폭력배 이런 거 아니에요?
가둬놓고 막 억지로 이거 성명 읽어 이런 거 좀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서울지회는 한유총 소속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 따라라, 한유총 말 따라라 이런 거죠. 그리고 서울지회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한다. 자율이라며? 자율이라며 근데 폐원을 막 협박해요. 그리고 서울지회는 에듀파인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이 정도면 너무 무서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서울지회 간부들이 끝까지 거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발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지회 간부들 힘내세요. 대단한데요? 아무튼 뭐 이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 볼모로 그냥 폐원하겠다고. 그것도 그 내부적으로도 반발하는 사람들을 거의 뭐 이제 폭력적으로 협박하고 하면서 이건 거의 전문용어로 양아치가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양아치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혹시 화제됐던 영상 아시나요? 보셨을까요? 저희 민중예술위에서도 나왔는데 이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저 주변에서도 이 영상 너무 웃겼다고 보이시나요? 주변에서도 이 영상 너무 웃기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너무 재밌었다고.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밌다고 해야 될까? 이분이 지금 제2의 고승덕이라고 불리시는데 한유총의 김용민 대외협력 부장님이십니다. 그 아시겠지만 국회에 헤드랜턴 쓰고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거의 뭐 유명인사가 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한유총 집회에서 자기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응? 정부 때문에 정부가 자기들을 못 살게 굴어서 유치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랑한다 얘들아 이러시는데 어쩜 이렇게 진심이 1g도 느껴지지 않는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만 하면 자기들은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아니 정부가 뭘 하자고 하면 유치원 폐원하겠다는 얘기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쉽게 던지나? 그냥 협박의 수단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사랑까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뭐 이런 거 보면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저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영상 너무 웃긴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정부에서 뭘 어떻게 유치원 하지 말래? 뭘 하지? 뭐 심한 거 시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단한 거, 뭐 나쁜 거, 유치원 운영하기 힘들 정도의 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 시켜서 그러면 이분들의 투쟁이 납득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 민주당에서 내놓은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이 박용진법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사립유치원이 정부 보조금도 받고요. 세제 혜택도 받고 있죠.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이 다른 뭐 사립학교나 이런 것들처럼 학교 회계로 일원화해서 에듀파인 이걸로 일원화해서 모든 돈의 이 뭐랄까요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를 투명성 있게 하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투명성 있게 하자. 왜냐? 얼마 전에 지금 난리 났던 유치원 사태가 왜 났습니까? 지금 막 돈을 어디에 쓴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많고 그 돈으로 뭐 정부 보조금이며 여러 뭐 회비며 이런 것들로 명품백 사고 뭐 자기들 개인적인 용무들 하는데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박용진법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가 대단한 별난 수준도 아니고 아니 사실 정상적으로만 운영을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다른 국공립 학교, 뭐 유치원, 사립학교들도 다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무슨 엄청난 비리까지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그렇게 자아낸 상황에서 이거 못하겠다고, 폐원하겠다고 막 배치라고 막 이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으며 누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주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무슨 자기들은 사립유치원이라고 자율성을 강화해달라고, 보장해달라고 뭐 그러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도 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쨌건 정부 보조금 받고 있고, 게다가 지금 온갖 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까지 다 면제를 받고 있다고요. 왜? 교육기관이라서. 아니 그러면 그런 혜택은 받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겠다라는 건 어쩌라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또 너무 열심히 대놓고 힘을 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용진법에 일종의 대항해서 거의 뭐 한유총의 그 힘을 실어주는,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한 개정안을 자기들이 또 자체적으로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중장부를 쓰게 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사실 그 한유총 집회에 가서도 막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 법안 내놓은 거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닌 척하면서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이 법안이요,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래요.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국가지원금이랑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나눠서 분리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이라 그래요.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가지원금이랑 학부모 분담금을 나누는데 국가지원금은 정부 말대로 에듀파인 사용하겠다. 그런데 대신에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학부모들이 내는 돈 있잖아요. 이런 건, 그리고 또 유치원 운영비, 시설 부담금, 뭐 적립금 이런 일반 회계는 에듀파인, 이게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율성을 보장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것만큼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중장부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립유치원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원래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학교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든 아니든 어쨌건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돈을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 법을 바꾸기 전에요, 지금 현재로는 배임죄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요. 학교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구분 회계를 해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아예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정부에 보고 안 해도 된다, 감시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건 마음대로, 원비 들어오는 거는 니들 마음대로 쓰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라고 아주 그냥 물걸 확 그냥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급식비 쓰겠다 하면서 뭐 또 교재비 쓰겠다 하면서 돈 막 이렇게 많이씩 걷어가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 교재비를 얼마나 썼는지,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뭐 3만 원을 받아놓고 교재비로는 5천 원만 써도,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막 다른 거에다가 막 써도 이제는 터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이 그래요. 와우, 이거 뭐 지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비리 사건 터져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건 뭐 앞으로 더 대놓고 열심히 비리 저질러 보세요, 이런 거나 다름없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건 무슨 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테두리마저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건 이제 그죠? 가뜩이나 지금 비리가 이렇게 막 가득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아닌 거죠. 대체 자유한국당 누굴 대변하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굴 대변하겠어요? 알면서 네. 이뿐만 아니고요. 학교급식법도요. 학교급식법 자유한국당에서 내려온 게 원화수 3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아니 300명 이상이나 원화가 다니는 유치원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전국에 한 9천여 개의 유치원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3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은 한 5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00개 중에 한 500여 개. 나머지 유치원들은 급식법?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이 이러니까 한유총의 소원수리 창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그 적극적인 쉴드 든덕분에 한유총도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큰데도 정말 아랑곳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뒷백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아 진짜. 아무튼 뭐 요즘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한유총에서 내놓은 것 같은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저도 보고 이게 뭐지? 돈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여론전 굉장히 열심히 펴고 계시다고 해요. 지금 뭐 관련 기사들마다 한유총 관련된 기사들마다 댓글도 막 엄청 많이 달리고 있고 실제로 이 한유총 강경파 뭐 이런 분들이 유치원 3법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럼 발칙한 뉴스 올리면 댓글로 막 욕댓글 막 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참. 네. 오랜만에 왔는데 저 욕댓글 막 한가득 달리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반발은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국민의 민심이 지금 이건 이미 지금 한유총에게 굉장히 지금 질타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본인들의 권익보호만을 위해서 정말 도를 넘는 행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방패가 되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데 언제까지 그러실까? 글쎄 뭐 둘이 손 꼭 잡고 그냥 같이 뭐 내려가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좀 이성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와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되네요. 그죠? 저보고 욕배틀하라고 그분들이랑 욕배틀하라고 제가 욕 못하잖아요. 아시면서 욕 이런 거 못하잖아요. 네, 어머 저 또 한껏 흥분한 사이 시간이 막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하나 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런 소식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과연 올해 안에 이루어지게 될지 좀 기대 어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날 그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하셨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신이 이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자기 메시지를 꼭 전달해달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답방 과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졌다고 해서요. 북미 정상회담이 좀 뭐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계속 헷갈리네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도 서울에서 답방 형식으로 다시금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또 여전히 약간 좀 봉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 상황을 다시금 또 타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남북 간의 아니 한미 간의 왜 이러지? 한미 간의 어느 정도의 교감, 좀 긍정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뭐 굳이 또 이렇게 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남북이 같이 또 만나서 또 으쌰으쌰 이렇게 한 걸음씩 좀 무거운 걸음이지만 나아갔잖아요.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올해면 근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가능할까? 어쨌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또 좀 봉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한번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좀 전문가들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 오랜만에 다시 또 시작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칙한 뉴스는 이제 쭉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계속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오후 되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